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4일 금요일 밤 7시 52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녹화를 빨리 하는 건데요. 저녁에 이제 놀러 나가려고 지금 조금 녹화를 빨리 하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분석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시장 움직임하고 본인의 감성하고 그 본인의 감정 상태하고 연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어제 시장이 오래간만에 변동성이 세게 나왔다고 해서 막 지금 현재 흥분에 가득 찬 또 오늘 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기가 좀 힘듭니다. 양봉이 나오건 음봉이 나오던 간에 차분하게 혈압 올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심박수 낮추시고 언제나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양봉 하나에 웃고 음봉 하나에 울고 이러면은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이제 정신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좀 주의하시고, 또 그리고 내일은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좀 핸드폰과 컴퓨터 앞에서 좀 떨어져서 이 주식 시세를 가능한 안 보는 쪽으로 좀 요렇게 이틀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주말 시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중요한 건 이제 한국장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 뭐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오늘 반등도 좀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폭락이 아니었다면요, 어제 미국장이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5%대가 아니고 마이너스 2%대만 됐었더라도 솔직히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었던 가능성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스닥이 낙폭이 워낙 커버렸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얼어붙은 상황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어서 오늘 솔직히 추가적으로 더 반등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상승폭을 좀 제한한 걸로, 반등폭을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어설프게 마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래서 뭐 내일의 방향성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약간 점검을 해보자면요, 몇 가지 좀 점검을 해보자면은, 일단 선물 지수를 좀 점검을 해보자면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이 지금 이제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오늘 추세선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일단 추세선 상단 부분 맞고 일단 떨어져서 오늘 이 추세선 위쪽으로 돌파 안착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장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 것인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폭이 좀 제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옵션 시장 쪽에서만 보면 콜옵션 장중에 마이너스 50%대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콜옵션 확 살려주고 풋옵션 확 밟아서 변동성 지수도 쭉 떨어뜨리고 할 수 있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하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콜옵션 쭉 살려줬으면 굉장히 많이 살아날 수도 있는 날인데 상승폭을 좀 제한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반등폭을 좀 제한했다라는 게 오늘 약간 좀 특징적인 제가 본 모습이고, 이 콜옵션, 그러니까 상승 보시는 분들께 지금 긍정적인 점은 요거예요. 콜옵션이 어쨌든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중요한 넥라인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일단은 지키고 있긴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월요일 날도 이 지키고 있는 넥라인 자리를, 요 라인 자리를 이렇게 양봉으로 달고 올라오면은 이거는 또 다시 지수가 만기주에 많이 오르겠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참고로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니까 그 부분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 위쪽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이 될 수도 있고 방향성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일단은 머릿속에 증시 일정 좀 넣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러니까 풋옵션을 밟아버리면서 변동성 지수가 장중에 확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동성 지수가 제법 많이 갭상승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더 옵션 양합을 죽여버리지 않고, 더 변동성 지수를 죽여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처럼 61선 위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버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앞으로도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변동성은 그죠? 만약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면 아마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터지긴 터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변동성 지수의 모습만 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하락세가 강하구나, 생각보다 시장이 아래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상승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콜옵션이 일단 지켜야 될 자리 지켰기 때문에 이거 일단 월요일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시장 방향은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만 보고 나서는 뭔가 뭐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어요. 그냥 어쨌든 뭐 이런저런 시장의 수급이나 뭐 이평선 같은 거 어떻게 꼬여있나 이런 흐름만 점검하시면서 한국장은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개인들이 또 몰빵하고 있다. 개인들이 주식을 겁나게 많이 샀다. 확신을 가지고 많이 샀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이 반등을 선물지수, 파생상품을 이용해 갖고 이 ATM처럼 한국장에서 단타만 치고 있고요. 계속 몇 달째 단타만 치고 있고 주식은 계속 팔고 있고, 요게 현재 외국인들의 흐름이다. 요 흐름 지속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인버스 관련된 상품들, 인버스 같은 거 이렇게 이평선들 꼬여 있는 거 보시면 이제 21선과 뭐 11선과 5일선 이런 게 쫙 모여 있고, 21선이 기존까지는 저항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좀 다르죠. 예전엔 21선 넘어가면 공격적으로 인버스가 죽어왔지만은 이제는 21선 만나도 제법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 21선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제법 어느 정도 힘을 좀 비축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21선을 만나도 예전처럼 이렇게 팍팍 비리비리하게 꺾이는 모습이 아니고 은근히 잘 버티고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코스닥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코스닥 시장은 사실 미쳤어요. 제가 그래서 분석을 요즘 안 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좀 그래요.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피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대형주 몇 개만 분석을 하면 시장의 움직임이 거의 다 분석이 가능한데, 솔직히 코스닥은 이 말이 안 돼요. 코스닥은 워낙 중소형주 종목들이 시장을 지수로 움직이는 시장이라 가지고 뭐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솔직히 이거는 완전 투기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코스피 대형주나 S&P나 나스닥 같이 이런 큰 지수들이 심각하게 추세적으로 죽지만 않으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어제 나스닥 5%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1% 빠졌거든요, 오늘. 이런 걸 보시면 그죠? 이거 어쨌든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것도 분석이 불가능한 지수입니다. 이것도. 다만 얘는 어쨌든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진짜 나스닥이나 S&P 지수가 본격적으로 폭락하기 직전까지도 얘는 오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좀 그런 지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 들고 계신 분들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코스닥 인버스는 실제로 이게 좀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거의 좀 그래요. 이거는 코스피 인버스인데, 코스피 인버스는 그래도 좀 지지력이나 21선 위로 올라오려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이거는 그럴 생각조차 없거든요. 어쨌든 코스닥 인버스는 조금씩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코스닥이 강한 게 요 며칠 전에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연장되면서 더욱더 강해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형주나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어서 공매도 제한도 물론 영향을 받지만은 솔직히 주식 선물 매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베팅이 가능한데,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그런 거 없죠. 이건 공매도 못하면은 이건 그냥 뭐 완전 신나는 거예요. 놀자판이기 때문에. 하여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쩌면 나스닥보다 더 미쳤을 수도 있어요. 나스닥보다 더 맛이 간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미국장 넘어갈 건데요. 솔직히 오늘 밤에 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요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두 가지 뭐냐면요. 자, 1번, 오늘 밤에도 지속적으로 폭락을 할 경우, 오늘 밤, 뭐 월요일, 뭐 그리고 만기주 쭉쭉쭉쭉 빠져갖고 갈수록 낙폭이 심해지고, 그리고 여기서 변동성 지수가 지금 뭐 S&P 변동성 지수가 33인데 지속적인 폭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 60대로 올라간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세워버린다. 그렇게 될 경우가 있겠죠. 이게 1번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번에 바로 지수가 꺾이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10월 그리고 11월 그리고 심지어 뭐 12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두 달 가까이 더 이 버블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2번 시나리오. 사실 2번 시나리오가 제가 좀 더 바라는 시나리오긴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오늘 밤부터 적당히 반등을 주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 S&P 지수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제 고점을 확인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나온다면은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오버슈팅이 더 나오지 않고 여기서 이제 지수가 시장이 바로 꼬꾸라지려는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히려 빨리빨리 하락을 보시는 분들께는 2번 시나리오가 더 낫습니다. 이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추가적으로 폭락을 계속 이어가고 변동성 지수가 다시 3월달 수준으로 막 치솟는다. 이번 기회에 쉬지도 않고 계속 치솟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10월, 11월에 더욱더 폭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들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두 가지를 지금 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 증거를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지 좀 증거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월봉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보조지표 하나만 띄워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린 게 볼린저 밴드 월봉상으로 완전 바깥에 이탈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여기서 만약 이번에 하락이 세게 나오면은 세게 나오고 푹 꺼졌어요. 푹 꺼져갖고 막 8월달에 하락 다 되돌리고 막 8월달에 하락을 다 되돌리고 막 7월달 수준까지 막 하락을 해버렸다. 장대음봉 쭉 뽑아져서 그럼 눌림목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눌림목 나오면서 다시 이 버블의 기운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보시면 IT 버블 때 보시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요때 보시면 되겠죠. 99년 2월 달에 99년 1월 달에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완전 튀어나가고 장대 항봉 뽑고 그 다음 달에 좀 강하게 조정을 좀 줬거든요. 강하게 조정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기간 조정 조금 더 주다가 한 번 더 버블이 여기서 한 번 더 버블을 강하게 만들어냈죠.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1월달 2000년 1월달에도 월봉상 완전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뚫고 나가서 랠리 한번 줬는데 조정이 좀 그럭저럭 세게 나오다가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조금 더 연장이 되고 나서 이 버블이 좀 더 연장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자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까지 지금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렇게 너무나 많이 빠지지도 않고 요렇게 이번 그 9월 달을 요 조그만한 음봉이나 조금 더 길어지는 요 음봉 이런 식으로 9월 달을 적당히 요 박스권 안에서 적당히 지내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어마어마한 물량대가 쌓이게 되면서 앞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역사적 고점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1번 시나리오나 2번 시나리오나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차가 한두 달 정도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 정도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더슈팅, 투매에서 시작해갖고 오버슈팅으로 끝이 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땐 이미 오버슈팅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나스닥 대장주인 애플 같은 경우가 이미 맛이 가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이미 시세가 많이 져가지고 맛이 갔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독이 온몸에 퍼진 상태고 이미 하도 피로해가지고 엔진이 맛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뭐 한두 달 더 오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박스권으로 개긴다 뭐 이런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주식이 이번에 상승한 폭이 너무 커서 너무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적당히 3월 저점을 깨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금융위기 수준으로 가는 그 엄청난 폭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제가 얘기한 1번 시나리오, 여기서 오늘 밤에도 폭락하고 내일 밤에도 폭락하고 해서 완전 시장이 이번 9월 달에 박살이 나가지고 붕괴가 돼버리면 10월 11월에 또 조금 더 버블 나오다가 붕괴, 아니면 2번 시나리오, 이번 9월 달에 적당히 박스권으로 여기서 저항 물량 매물 쌓고 나서 이후에 곧바로 붕괴. 어쨌든 끝은 저는 붕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래저래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기술적인 논리로 봐도 그렇죠.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RSI 뭐 그런 보조 지표 띄워놓고 봐도 과열로 갔던 거는 밑에 침체권까지 항상 들어갔었고, 이번에도 과열권까지 왔고 침체권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 이렇게 주댕이를 벌리면서 이걸 찍고 나갔던 거는 다음번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는 반드시 터치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가요? 이번에 완전 찍고 나갔죠. 볼린저 밴드 하단선 지금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목표치가 제법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찍고 나갔을 때 보통 이 부분, 이 볼린저 밴드 밑에 하단선까지는 터치를 합니다. 뭐 요런 점들 생각을 해봐도, 뭐 쉽게 생각하면 요런 점들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전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금융위기를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좀 편의상 쉽게, 짧은 시간에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뭐 RSI니 볼린저 밴드니 이런 얘기를 좀 써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아무튼 놀러 나가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요. 투자 결과는 뭐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수익을 갖고 가는 그런 거니까 잘들 생각하셔서 잘들 판단하셔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들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아마 오늘 밤에는 제가 바로바로 리플 답변은 아마 못 따라드릴 수도 있어요. 놀러 나가니까.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